55세 은철은 30년간 경찰관으로 살아온 원칙주의자였습니다. 한때는 수사과 팀장으로 부하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이제는 작은 경비업체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고작 120만 원, 과거 연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그날도 은철은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홀로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급여명 세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바로 그때 경비업체 사장인 태호가 명품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은철 형님, 아직도 계세요? 형님은 정말 성실하십니다. 그런 분이 이런 자리에 계시면 안 되는데. 곧 좋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요. 태호의 말에 은철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지금 처지에서는 어떤 제안이든 귀가 솔깃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철을 52세 아내 미정이 소박한 저녁상으로 맞이했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저렴한 반찬들로 차린 식탁이었죠. 여보, 우리 이제 편히 살면 안 될까? 아이들도 다 컸고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미정의 말에 은철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편히 살라고. 이 월세로 언제까지 버틸 건데? 아이들 결혼 자금은? 미정이 움츠러들자 은철도 후회했지만 상한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돈 없으면 가족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며칠 후 태호는 은철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색해하는 은철에게 태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진심으로 형님을 존경합니다. 30년간 경찰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비리에 손 떼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에 은철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태호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그런 형님이 지금 제 밑에서 경비 일을 하신다는 게 죄송합니다. 사실 형님께 제안이 하나 있어요. 우리 회사를 크게 키우고 싶거든요. 형님 같은 분이 투자해 주시면. 투자요? 저한테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은철이 당황하자 태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형님, 퇴직금이랑 적금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월 3,4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경비업계가 호황이에요. 1년 안에 투자금의 2배는 보장합니다. 월 120만 원 벌기도 힘든 현실에서 월 3,400만 원이라는 말이 은철에게는 마법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철은 스마트폰으로 적금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퇴직금과 합쳐 3천만 원 정도,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죠. 월 300만 원이면 1년에 3,600만 원.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미정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활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철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사업 투자 하나 해볼까 해. 사업 투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놀란 미정에게 은철은 태호의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무슨 투자야? 그냥 안전하게. 미정의 말에 은철은 조금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살면 언제 나아져? 아이들한테 짐만 될 거야. 미정은 남편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태호가 주선한 투자자 모임이 고급 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20명의 중년 남성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은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죠. 그때 태호가 특별한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고문이자 투자자이신 지연님입니다. 40대 초반의 지연이 등장했습니다. 세련되고 지적인 인상의 그녀를 보자 은철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은철 선배님 경찰 출신으로서 사업의 안전성을 검토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은철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그런 검토를 했나 싶었지만 다른 참석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신뢰의 눈빛을 느꼈죠. 아, 네. 검토해 본 결과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철의 대답에 지연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지연이 은철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선배님, 잠깐 커피 한잔 하실까요? 조용한 카페에서 지연은 은철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같은 분이 이런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게 안타까워요. 선배님은 더 큰 무대에 계셔야 할 분이에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인정의 말에 은철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 중인 프로젝트가 하나 더 있어요. 아파트 경비 시스템 전산화 사업인데 선배님의 신뢰성이 필요해요. 선배님, 제 말 한번 믿어보세요.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지연이 은철의 손을 살짝 터치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에 은철은 당황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철의 머릿속에는 지연의 말과 그녀의 손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미정이 잠든 옆에서 은철은 뒤척였습니다. 휴대폰으로 지연이 보낸 사업 계획서를 보며 월 수익 500만 원이라는 글자를 바라봤죠.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괜찮아. 미정의 물음에 은철은 지연 이야기를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일 생각이 좀. 하지만 은철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철은 태호를 찾아가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3천만 원. 전부 넣어도 될까요? 전부요? 형님, 그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태호는 놀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예상보다 큰 물고기가 걸렸으니까요.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지연 씨도 큰 기회라고 했고. 그때 은철의 휴대폰에 지연의 문자가 왔습니다. 선배님, 점심 함께 하실까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은철이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태호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급 일식집에서 지연과 은철이 식사를 했습니다. 선배님, 투자 결정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사실 선배님께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달에 대형 아파트 단지 3곳과 계약이 성사될 예정이에요.
마치 내부 정보를 공유받는 듯한 특별함에 은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배님 같은 분이 옆에 계시니까 든든해요. 사업도 사업이지만 개인적으로도요. 지연의 손이 테이블 위로 살짝 나왔고 은철의 손과 가까이 닿을 듯 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은철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은철을 미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은행에서 전화 왔어. 적금 해지하고 큰돈 빼간다고 확인 전화. 들킨 것입니다. 미정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처리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여보, 우리 평생 모은 돈을 내가 모르게 빼간다고. 이게 말이 돼. 화가 난 미정에게 은철은 태호와 지연 이야기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과의 개인적인 만남은 숨겼습니다. 여보, 사기 아냐? 요즘 그런 사기 많다고 하는데. 사기라니. 내가 30년 경찰 했는데 그 정도 분별력도 없다고 생각해. 은철이 화를 내자 미정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런 식으로 싸워본 적 없잖아. 은철도 자신이 너무 과했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투자 서류에 사인을 한 후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야.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미정은 남편을 바라보며 언젠가부터 남편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달이 지났지만 약속했던 첫 배당금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은철이 태호를 찾아갔죠. 사장님, 배당금 이야기는? 아, 형님. 그게 좀 복잡한 상황이 생겼어요. 계약했던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가 갑자기 다른 업체로 넘어갔어요. 태호의 변명이 이어졌지만 은철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철 형님. 30대 후반의 영석이었습니다. 과거 은철과 함께 일했던 후배 형사죠. 영석아, 여기서 뭐해? 형님 찾으러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둘은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영석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형님, 태호, 지연. 그 집안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무슨 문제 있어? 과거 사기 사건 전력이 있어요. 5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중년층 상대로 투자 사기를 쳤거든요. 은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는 있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형님이 투자하신 거 맞죠? 빨리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은철은 잠깐 의심했지만 곧 자존심이 앞섰습니다. 영석아, 내 걱정은 고맙지만 내가 30년 경찰 했는데 그 정도 판단력은 있어. 지연 씨도 진실한 사람이고. 지연 씨요? 형님이 그 여자와. 영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만. 하지만 영석은 이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단순한 투자 사기가 아니라 미인계까지 동원된 치밀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형님, 정말 조심하세요. 제가 계속 조사해 볼게요. 하지만 은철은 영석의 충고를 흘려들었습니다.
이미 지연에 대한 감정과 투자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져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은철의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태호의 경비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은 것입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태호와 지연은 연락이 두절되었죠. 은철이 급하게 지연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 씨, 회사가 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 선배님, 죄송해요. 사업이 예상보다 어려워져서. 그럼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선배님, 투자라는 게 원래 위험이 따르는 거잖아요. 손실 가능성도 처음에 말씀드렸고. 뭐라고요? 처음엔 분명히 안전하다고. 그건 선배님이 오해하신 거고요. 투자금은 제 몫이에요. 저도 피해자거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철이 다시 걸어보니 이미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호를 만난 은철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 사업은 원래 이런 겁니다.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어쩔 수 없고. 당신들이 계획적으로 속인 거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저도 손해본 게 많은데. 형님이 너무 성급하게 전 재산을 넣으셨잖아요. 태호는 뻔뻔하게 책임을 은철에게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3천만 원 평생 모은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미정이 남편의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여보, 설마. 미정아, 미안해. 나 날렸어. 미정이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눈물을 흘렸죠. 여보, 그래도 우리 살아있고 건강하잖아. 그 순간 은철은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아내의 신뢰를 잃은 것이 더 아팠습니다. 며칠 후 영석이 은철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죠. 형님, 이제 확실한 증거가 나왔어요. 파일을 열자 태호와 지연의 과거 범죄 기록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태호는 5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고 지연은 그때부터 공범이었어요. 공범이라고? 네. 둘이 남매가 아니라 연인 사이예요. 지연이 표적을 유혹하면 태호가 사업 이야기로 끌어들이는 방식이죠. 은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연의 따뜻한 말들, 특별한 대우, 은밀한 스킨십.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형님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20명 넘게 당했고 총 피해액이 15억 원이 넘어요. 영석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형님의 경찰 출신 경력을 이용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끌어들였어요. 경찰 출신이 검토해서 안전하다고 홍보했거든요. 은철은 자신이 사기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형님, 이제 신고해야 해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발장을 넣어야죠. 은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잃을 건 다 잃었으니 적어도 정의는 실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서가 내가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형님, 그게 아니에요. 저들이 너무 치밀했어요. 형님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한 거예요. 영석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은철의 자책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법정에서 태호와 지연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빼돌린 돈은 대부분 회수되지 않았죠. 은철은 다시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업체에서 더 적은 월급을 받으며 말이죠. 어느 날 밤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은철에게 미정이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여보, 밤에 춥지 않아? 괜찮아. 고마워. 미정이 떠날 뻔했다가 다시 돌아서서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는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미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그래도 건강하고 함께 있잖아. 그때 은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석이었죠. 형님, 좋은 소식 있어요. 태호 일당이 숨겨둔 계좌를 하나 더 찾았어요.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배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리고 형님께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저희 경찰서에서 사기 예방 교육 강사를 찾고 있거든요. 형님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은철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격려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해보자. 몇 달 후, 은철은 노인복지관에서 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경찰로 일했지만 사기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돈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돈을 잃어도 가족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강의가 끝난 후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제안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철이 자세히 설명해 주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절해야겠네요. 그 순간 은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철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이상한 길로 빠졌을 때 붙잡아줘서. 여보도 고마워. 다시 우리 여보가 된 것 같아서. 둘은 작은 아파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돈은 많이 잃었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죠. 은철의 새로운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기 예방 전문 강사 마이너스 실패를 통해 배운 진실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